노후에 팔자 피는 사람 특징. 얼마 전에 노후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노년을 정말 의미 있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빠져보았어요. 그러다 보니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키는 몇 가지 원칙이 떠올랐죠. 이 원칙들이 우리가 얼마나 충실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지를 크게 좌우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노년을 잘 보내기 위한 첫걸음은 재정적 안정을 확보하는 거예요.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에요. 건강하면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도 정말 중요해요. 친구나 가족과의 깊은 유대감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태도가 우리 마음을 밝고 긍정적으로 만들어줘요. 이런 마음가짐은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이겨내게 도와준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노년을 단지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즐기고 가치 있게 만드는데 도움을 줘요. 노년의 질은 바로 우리의 선택과 준비에 달려 있으니까요.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일이며 일생 동안의 투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투자를 통해 우리는 더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가족과의 관계가 안정적이고 좋다. 얼마 전에 하버드 대학에서 한 연구를 보게 되었는데 정말 흥미로웠어요. 이 연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였는데 놀랍게도 가족과의 좋은 관계가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지만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걸 보니까 새삼 신기하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족이랑 잘 지내야 한다는 말,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가족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면 정신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이게 결국엔 우리 몸의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가족과 서로 의지하고 지지해주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게 되니까요. 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가족 간의 조화와 상호 의존성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인도의 크리슈나무르티라는 철학자는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가 관계의 질을 결정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런 관계는 갈등 없이 편안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가족이라면 더더욱 서로를 잘 이해하려고 노력해야겠죠. 서양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실존주의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관계를 나와 러라고 표현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서로를 진정으로 만나고 이해할 때 비로소 진짜 관계가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가족과도 이런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겠죠. 실제로 우리가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자주 얘기도 하고 서로의 생각이나 감정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간혹 생기는 갈등은 잘 풀어나가면서요. 이런 노력들이 모여서 가족 간에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결국에는 우리 모두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죠. 결국 가족과의 좋은 관계는 단순히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과정에서 우리는 정신적으로도 튼튼해지고 그건 또 우리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드니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가족과 잘 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껴지지 않나요? 두 번째로 특별히 아픈 곳이 없다. 얼마 전에 하버드 대학에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연구에서는 건강한 노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다뤘는데요. 특히 가족과의 좋은 관계,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더라고요. 노후에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일상에서 작은 습관들을 잘 지키는데 그 중에서도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해요. 운동이라고 해서 무조건 헬스클럽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무거운 것을 들 필요는 없어요.
매일 30분 정도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만 해도 충분하답니다. 이런 활동들이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바로 마음의 건강이에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이 실제로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통증을 덜 느끼게 하며 심지어 병에 걸릴 확률도 줄여준대요. 동양에서는 아유르베다라는 고대 의학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신체, 정신, 영적 균형을 중요시했어요. 각자의 체질에 맞게 먹고 살고 생활하는 것을 강조하죠.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병들지 않는 몸을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일본 오키나와 사람들 이야기도 재미있어요. 오키나와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100세 이상 노인이 살고 있어요. 그들의 비결 중 하나가 바로 하라하치부라는 식습관이에요. 이는 식사를 할 때마다 항상 배부르지 않게, 즉 80%만 먹는 습관이죠. 이렇게 하면 과식을 피할 수 있고 체중도 자연스럽게 관리되면서 오랜 기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결국 건강한 노후를 보내려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잘 돌봐야 해요.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모두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 모든 습관이 모여서 건강한 삶을 만드는 거니까요. 이렇게 작은 습관들을 잘 지켜나간다면 노후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불러주는 곳이 있다. 얼마 전에 건강한 노후 생활에 관한 연구 결과를 읽었는데 그 내용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이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활발한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활발한 사회 생활을 하는 노인들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먼저, 이분들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미국 심리학회에서는 이런 사회적 관계가 우리의 정신 건강을 좋게 하고 우울증을 줄이며 심지어는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출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과의 교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인도의 스와미 비베카난다 같은 사상가도 인간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는 다른 사람들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내면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었죠. 이런 상호작용이 우리를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만들고 삶의 질을 높여준다고 해요. 실제로 사회적으로 활발한 노인들은 자주 다양한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데 주저하지 않아요. 이들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남에게 친절을 베풀며 호감을 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죠. 이런 태도가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초대와 긍정적인 관계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밀교에서는 모든 인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봐요. 이런 연결을 통해 우리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고 이는 곧 우리의 정신적, 심리적 발전을 도와주죠.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활발한 사회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밀교는 잘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노후에 활발한 사회 생활을 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사교적이어서가 아니라 그런 활동이 우리의 정신적, 심리적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노후를 풍요롭게 보내기 위해선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네 번째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 얼마 전에 건강한 노후 생활에 관한 연구를 보는데 거기서 나온 주제 중 하나가 감사하는 마음이었어요. 이 연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지에 대해 다뤘는데 특히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더라고요. 노후에 행복하게 살고 있는 분들은 대체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특징이에요. 심리학자 로버트 에몬스 같은 분들의 연구를 보면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건강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분들은 매일 자기가 감사한 일을 적어두는 건데, 이 습관이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정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동양 철학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 인도 철학 중 하나인 삼케야 철학에서는 우리가 우주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하면서 내면의 평화를 찾는 걸 중요시해요. 이 철학에 따르면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고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모든 것들을 더 가치 있게 느끼게 해준다고 해요. 실제로 감사의 마음을 키우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 간단하게 매일 3가지 감사할 일을 찾아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답니다. 오키나와 같은 장수 마을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서로를 아끼고 감사의 마음을 자주 표현해요. 이런 문화가 사람들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모두가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 되고 있죠. 결국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우리 삶을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자신의 건강,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작은 것들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고, 이 모든 것이 모여 더욱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이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5번째로,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다. 얼마 전에 노후의 행복에 대해 다룬 연구 결과를 읽었는데, 그 중에서 재정적 안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 연구는 재정적으로 준비가 잘 된 사람들이 노년기에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죠. 노후에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것은 단순히 돈 걱정이 적다는 의의를 넘어서 정신적인 안정과 자유를 준다는 걸 의미해요. 사실 돈 걱정 없이 은퇴 생활을 보낼 수 있다는 건 의료 서비스나 여가 활동 같은 것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삶의 질도 높아지고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된다고 해요. 재정적으로 잘 준비된 사람들은 보통 젊었을 때부터 저축과 투자에 신경을 쓰기 시작해요. 워런 버핏 같은 성공한 투자자도 항상 젊은 사람들에게 미래를 위해 일찍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할 것을 권하고 있어요. 이런 습관이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어내죠. 피타고라스 같은 고대 철학자도 자신의 삶을 잘 관리하고 계획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는 단지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균형과 조화를 중시했죠. 이런 철학적인 접근이 우리가 일상에서도 재정적인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재정적인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세우고 지출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불필요한 빚을 지지 않고 은퇴 후 필요한 금액을 미리 계산해서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저축하고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결국 재정적으로 준비를 잘 해놓는 것은 노후를 자신감 있게 맞이하고 다양한 도전을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런 준비가 바로 노후의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는 열쇠랍니다. 얼마 전에 노후의 행복에 대해서 꽤 깊이 연구한 결과를 읽었어요. 그 연구를 보면서 느낀 건 노후를 정말 행복하게 보내는 사람들에겐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였죠. 이들은 돈 걱정 없이 건강하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삶을 즐기고 있더라고요. 이런 특징들이 어떻게 그들의 노년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드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재정적 안정은 정말 중요해요. 돈 걱정 없이 산다는 건 우리가 원하는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 여행을 가거나 취미 생활을 즐기는 등 삶의 질을 높여주는 활동이죠. 이런 자유는 노후를 더욱 즐겁게 만들어요. 다음은 건강한 생활 습관이에요.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는 건강을 유지하게 해주고 우리가 더 활동적으로 나이 들 수 있게 도와줘요. 건강하다는 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거니까 정말 중요하죠.
사회적 연결도 무시할 수 없어요. 친구나 가족과의 좋은 관계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되죠. 이런 관계들은 우리가 외롭지 않게 해주고 어려울 때 지지해주니까요.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태도는 우리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줘요.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준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단순한 일상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가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반영이에요. 재정적으로 준비하고 건강을 챙기며 좋은 인간 관계를 유지하고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의 노년은 정말 가치 있고 풍요로운 시간이 될 거예요.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에 달려 있어요. 재정적 준비, 건강 관리, 사회적 연결, 감사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진정한 노년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답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것, 바로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 중요한 일이에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노후에 팔자 피는 사람 특징. 얼마 전에 노후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노년을 정말 의미 있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빠져보았어요. 그러다 보니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키는 몇 가지 원칙이 떠올랐죠. 이 원칙들이 우리가 얼마나 충실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지를 크게 좌우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노년을 잘 보내기 위한 첫걸음은 재정적 안정을 확보하는 거예요.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에요. 건강하면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도 정말 중요해요. 친구나 가족과의 깊은 유대감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태도가 우리 마음을 밝고 긍정적으로 만들어줘요. 이런 마음가짐은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이겨내게 도와준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노년을 단지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즐기고 가치 있게 만드는데 도움을 줘요. 노년의 질은 바로 우리의 선택과 준비에 달려 있으니까요.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일이며 일생 동안의 투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투자를 통해 우리는 더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가족과의 관계가 안정적이고 좋다. 얼마 전에 하버드 대학에서 한 연구를 보게 되었는데 정말 흥미로웠어요. 이 연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였는데 놀랍게도 가족과의 좋은 관계가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지만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걸 보니까 새삼 신기하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족이랑 잘 지내야 한다는 말,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가족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면 정신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이게 결국엔 우리 몸의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가족과 서로 의지하고 지지해주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게 되니까요. 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가족 간의 조화와 상호 의존성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인도의 크리슈나무르티라는 철학자는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가 관계의 질을 결정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런 관계는 갈등 없이 편안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가족이라면 더더욱 서로를 잘 이해하려고 노력해야겠죠. 서양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실존주의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관계를 나와 러라고 표현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서로를 진정으로 만나고 이해할 때 비로소 진짜 관계가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가족과도 이런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겠죠. 실제로 우리가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자주 얘기도 하고
서로의 생각이나 감정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간혹 생기는 갈등은 잘 풀어나가면서요. 이런 노력들이 모여서 가족 간에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결국에는 우리 모두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죠. 결국 가족과의 좋은 관계는 단순히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과정에서 우리는 정신적으로도 튼튼해지고 그건 또 우리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드니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가족과 잘 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껴지지 않나요? 두 번째로 특별히 아픈 곳이 없다. 얼마 전에 하버드 대학에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연구에서는 건강한 노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다뤘는데요. 특히 가족과의 좋은 관계,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더라고요. 노후에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일상에서 작은 습관들을 잘 지키는데 그 중에서도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해요. 운동이라고 해서 무조건 헬스클럽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무거운 것을 들 필요는 없어요. 매일 30분 정도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만 해도 충분하답니다. 이런 활동들이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바로 마음의 건강이에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이 실제로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통증을 덜 느끼게 하며 심지어 병에 걸릴 확률도 줄여준대요. 동양에서는 아유르베다라는 고대 의학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신체, 정신, 영적 균형을 중요시했어요. 각자의 체질에 맞게 먹고 살고 생활하는 것을 강조하죠.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병들지 않는 몸을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일본 오키나와 사람들 이야기도 재미있어요. 오키나와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100세 이상 노인이 살고 있어요. 그들의 비결 중 하나가 바로 하라하치부라는 식습관이에요. 이는 식사를 할 때마다 항상 배부르지 않게, 즉 80%만 먹는 습관이죠. 이렇게 하면 과식을 피할 수 있고 체중도 자연스럽게 관리되면서 오랜 기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결국 건강한 노후를 보내려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잘 돌봐야 해요.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모두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 모든 습관이 모여서 건강한 삶을 만드는 거니까요. 이렇게 작은 습관들을 잘 지켜나간다면 노후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불러주는 곳이 있다. 얼마 전에 건강한 노후 생활에 관한 연구 결과를 읽었는데 그 내용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이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활발한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활발한 사회 생활을 하는 노인들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먼저, 이분들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미국 심리학회에서는 이런 사회적 관계가 우리의 정신 건강을 좋게 하고 우울증을 줄이며 심지어는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출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과의 교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인도의 스와미 비베카난다 같은 사상가도 인간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는 다른 사람들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내면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었죠. 이런 상호작용이 우리를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만들고 삶의 질을 높여준다고 해요. 실제로 사회적으로 활발한 노인들은 자주 다양한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데 주저하지 않아요. 이들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남에게 친절을 베풀며 호감을 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죠. 이런 태도가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초대와 긍정적인 관계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밀교에서는 모든 인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봐요. 이런 연결을 통해 우리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고
이는 곧 우리의 정신적, 심리적 발전을 도와주죠.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활발한 사회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밀교는 잘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노후에 활발한 사회 생활을 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사교적이어서가 아니라 그런 활동이 우리의 정신적, 심리적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노후를 풍요롭게 보내기 위해선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네 번째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 얼마 전에 건강한 노후 생활에 관한 연구를 보는데 거기서 나온 주제 중 하나가 감사하는 마음이었어요. 이 연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지에 대해 다뤘는데 특히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더라고요. 노후에 행복하게 살고 있는 분들은 대체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특징이에요. 심리학자 로버트 에몬스 같은 분들의 연구를 보면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건강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분들은 매일 자기가 감사한 일을 적어두는 건데 이 습관이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정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동양 철학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 인도 철학 중 하나인 삼케야 철학에서는 우리가 우주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하면서 내면의 평화를 찾는 걸 중요시해요. 이 철학에 따르면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고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모든 것들을 더 가치 있게 느끼게 해준다고 해요. 실제로 감사의 마음을 키우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 간단하게 매일 3가지 감사할 일을 찾아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답니다. 오키나와 같은 장수 마을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서로를 아끼고 감사의 마음을 자주 표현해요. 이런 문화가 사람들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모두가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 되고 있죠. 결국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우리 삶을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자신의 건강,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작은 것들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고 이 모든 것이 모여 더욱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이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5번째로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다. 얼마 전에 노후의 행복에 대해 다룬 연구 결과를 읽었는데 그 중에서 재정적 안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 연구는 재정적으로 준비가 잘 된 사람들이 노년기에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죠. 노후에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것은 단순히 돈 걱정이 적다는 의미를 넘어서 정신적인 안정과 자유를 준다는 걸 의미해요. 사실 돈 걱정 없이 은퇴 생활을 보낼 수 있다는 건 의료 서비스나 여가 활동 같은 것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삶의 질도 높아지고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된다고 해요. 재정적으로 잘 준비된 사람들은 보통 젊었을 때부터 저축과 투자에 신경을 쓰기 시작해요. 워런 버핏 같은 성공한 투자자도 항상 젊은 사람들에게 미래를 위해 일찍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할 것을 권하고 있어요. 이런 습관이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어내죠. 피타고라스 같은 고대 철학자도 자신의 삶을 잘 관리하고 계획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는 단지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균형과 조화를 중시했죠. 이런 철학적인 접근이 우리가 일상에서도 재정적인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재정적인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세우고 지출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불필요한 빚을 지지 않고 은퇴 후 필요한 금액을 미리 계산해서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저축하고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결국 재정적으로 준비를 잘 해놓는 것은
노후를 자신감 있게 맞이하고 다양한 도전을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런 준비가 바로 노후의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는 열쇠랍니다. 얼마 전에 노후의 행복에 대해서 꽤 깊이 연구한 결과를 읽었어요. 그 연구를 보면서 느낀 건 노후를 정말 행복하게 보내는 사람들에겐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였죠. 이들은 돈 걱정 없이 건강하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삶을 즐기고 있더라고요. 이런 특징들이 어떻게 그들의 노년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드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재정적 안정은 정말 중요해요. 돈 걱정 없이 산다는 건 우리가 원하는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 여행을 가거나 취미 생활을 즐기는 등 삶의 질을 높여주는 활동이죠. 이런 자유는 노후를 더욱 즐겁게 만들어요. 다음은 건강한 생활 습관이에요.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는 건강을 유지하게 해주고 우리가 더 활동적으로 나이 들 수 있게 도와줘요. 건강하다는 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거니까 정말 중요하죠. 사회적 연결도 무시할 수 없어요. 친구나 가족과의 좋은 관계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되죠. 이런 관계들은 우리가 외롭지 않게 해주고 어려울 때 지지해주니까요.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태도는 우리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줘요.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준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단순한 일상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가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반영이에요. 재정적으로 준비하고 건강을 챙기며 좋은 인간 관계를 유지하고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의 노년은 정말 가치 있고 풍요로운 시간이 될 거예요.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에 달려 있어요. 재정적 준비, 건강 관리, 사회적 연결, 감사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진정한 노년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답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것, 바로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 중요한 일이에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노후에 팔자 피는 사람 특징. 얼마 전에 노후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노년을 정말 의미 있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빠져보았어요. 그러다 보니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키는 몇 가지 원칙이 떠올랐죠. 이 원칙들이 우리가 얼마나 충실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지를 크게 좌우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노년을 잘 보내기 위한 첫걸음은 재정적 안정을 확보하는 거예요.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에요. 건강하면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도 정말 중요해요. 친구나 가족과의 깊은 유대감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태도가 우리 마음을 밝고 긍정적으로 만들어줘요. 이런 마음가짐은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이겨내게 도와준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노년을 단지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즐기고 가치 있게 만드는데 도움을 줘요. 노년의 질은 바로 우리의 선택과 준비에 달려 있으니까요.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일이며 일생 동안의 투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투자를 통해 우리는 더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가족과의 관계가 안정적이고 좋다. 얼마 전에 하버드 대학에서 한 연구를 보게 되었는데 정말 흥미로웠어요. 이 연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였는데 놀랍게도 가족과의 좋은 관계가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지만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걸 보니까 새삼 신기하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족이랑 잘 지내야 한다는 말,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가족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면 정신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이게 결국엔 우리 몸의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가족과 서로 의지하고 지지해주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게 되니까요. 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가족 간의 조화와 상호 의존성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인도의 크리슈나무르티라는 철학자는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가 관계의 질을 결정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런 관계는 갈등 없이 편안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가족이라면 더더욱 서로를 잘 이해하려고 노력해야겠죠. 서양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실존주의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관계를 나와 러라고 표현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서로를 진정으로 만나고 이해할 때 비로소 진짜 관계가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가족과도 이런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겠죠. 실제로 우리가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자주 얘기도 하고 서로의 생각이나 감정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간혹 생기는 갈등은 잘 풀어나가면서요. 이런 노력들이 모여서 가족 간에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결국에는 우리 모두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죠. 결국 가족과의 좋은 관계는 단순히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과정에서 우리는 정신적으로도 튼튼해지고, 그건 또 우리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드니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가족과 잘 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껴지지 않나요? 두 번째로, 특별히 아픈 곳이 없다. 얼마 전에 하버드 대학에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연구에서는 건강한 노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다뤘는데요. 특히 가족과의 좋은 관계,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더라고요. 노후에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일상에서 작은 습관들을 잘 지키는데, 그 중에서도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해요. 운동이라고 해서 무조건 헬스클럽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무거운 것을 들 필요는 없어요. 매일 30분 정도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만 해도 충분하답니다. 이런 활동들이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바로 마음의 건강이에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이 실제로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통증을 덜 느끼게 하며 심지어 병에 걸릴 확률도 줄여준대요. 동양에서는 아유르베다라는 고대 의학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신체, 정신, 영적 균형을 중요시했어요. 각자의 체질에 맞게 먹고 살고 생활하는 것을 강조하죠.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병들지 않는 몸을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일본 오키나와 사람들 이야기도 재미있어요. 오키나와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100세 이상 노인이 살고 있어요. 그들의 비결 중 하나가 바로 하라하치부라는 식습관이에요. 이는 식사를 할 때마다 항상 배부르지 않게, 즉 80%만 먹는 습관이죠. 이렇게 하면 과식을 피할 수 있고 체중도 자연스럽게 관리되면서 오랜 기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결국 건강한 노후를 보내려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잘 돌봐야 해요.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모두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 모든 습관이 모여서 건강한 삶을 만드는 거니까요. 이렇게 작은 습관들을 잘 지켜나간다면 노후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불러주는 곳이 있다. 얼마 전에 건강한 노후 생활에 관한 연구 결과를 읽었는데 그 내용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이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활발한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활발한 사회 생활을 하는 노인들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먼저, 이분들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미국 심리학회에서는 이런 사회적 관계가 우리의 정신 건강을 좋게 하고 우울증을 줄이며 심지어는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출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과의 교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인도의 스와미 비베카난다 같은 사상가도 인간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는 다른 사람들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내면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었죠. 이런 상호작용이 우리를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만들고 삶의 질을 높여준다고 해요. 실제로 사회적으로 활발한 노인들은 자주 다양한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데 주저하지 않아요. 이들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남에게 친절을 베풀며 호감을 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죠. 이런 태도가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초대와 긍정적인 관계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밀교에서는 모든 인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봐요. 이런 연결을 통해 우리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고 이는 곧 우리의 정신적, 심리적 발전을 도와주죠.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활발한 사회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밀교는 잘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노후에 활발한 사회 생활을 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사교적이어서가 아니라 그런 활동이 우리의 정신적, 심리적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노후를 풍요롭게 보내기 위해선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네 번째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 얼마 전에 건강한 노후 생활에 관한 연구를 보는데 거기서 나온 주제 중 하나가 감사하는 마음이었어요. 이 연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지에 대해 다뤘는데 특히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더라고요. 노후에 행복하게 살고 있는 분들은 대체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특징이에요. 심리학자 로버트 에몬스 같은 분들의 연구를 보면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건강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분들은 매일 자기가 감사한 일을 적어두는 건데 이 습관이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정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동양 철학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 인도 철학 중 하나인 삼케야 철학에서는 우리가 우주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하면서 내면의 평화를 찾는 걸 중요시해요. 이 철학에 따르면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고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모든 것들을 더 가치 있게 느끼게 해준다고 해요. 실제로 감사의 마음을 키우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 간단하게 매일 3가지 감사할 일을 찾아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답니다. 오키나와 같은 장수 마을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서로를 아끼고 감사의 마음을 자주 표현해요. 이런 문화가 사람들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모두가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 되고 있죠. 결국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우리 삶을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자신의 건강,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작은 것들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고 이 모든 것이 모여 더욱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이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5번째로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다. 얼마 전에 노후의 행복에 대해 다룬 연구 결과를 읽었는데 그 중에서 재정적 안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 연구는 재정적으로 준비가 잘 된 사람들이 노년기에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죠. 노후에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것은 단순히 돈 걱정이 적다는 의의를 넘어서 정신적인 안정과 자유를 준다는 걸
의미예요. 사실 돈 걱정 없이 은퇴 생활을 보낼 수 있다는 건 의료 서비스나 여가 활동 같은 것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삶의 질도 높아지고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된다고 해요. 재정적으로 잘 준비된 사람들은 보통 젊었을 때부터 저축과 투자에 신경을 쓰기 시작해요. 워런 버핏 같은 성공한 투자자도 항상 젊은 사람들에게 미래를 위해 일찍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할 것을 권하고 있어요. 이런 습관이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어내죠. 피타고라스 같은 고대 철학자도 자신의 삶을 잘 관리하고 계획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는 단지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균형과 조화를 중시했죠. 이런 철학적인 접근이 우리가 일상에서도 재정적인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재정적인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세우고 지출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불필요한 빚을 지지 않고 은퇴 후 필요한 금액을 미리 계산해서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저축하고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결국 재정적으로 준비를 잘 해놓는 것은 노후를 자신감 있게 맞이하고 다양한 도전을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런 준비가 바로 노후의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는 열쇠랍니다. 얼마 전에 노후의 행복에 대해서 꽤 깊이 연구한 결과를 읽었어요. 그 연구를 보면서 느낀 건 노후를 정말 행복하게 보내는 사람들에겐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였죠. 이들은 돈 걱정 없이 건강하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삶을 즐기고 있더라고요. 이런 특징들이 어떻게 그들의 노년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드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재정적 안정은 정말 중요해요. 돈 걱정 없이 산다는 건 우리가 원하는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 여행을 가거나 취미 생활을 즐기는 등 삶의 질을 높여주는 활동이죠. 이런 자유는 노후를 더욱 즐겁게 만들어요. 다음은 건강한 생활 습관이에요.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는 건강을 유지하게 해주고 우리가 더 활동적으로 나이 들 수 있게 도와줘요. 건강하다는 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거니까 정말 중요하죠. 사회적 연결도 무시할 수 없어요. 친구나 가족과의 좋은 관계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되죠. 이런 관계들은 우리가 외롭지 않게 해주고 어려울 때 지지해주니까요.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태도는 우리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줘요.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준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단순한 일상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가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반영이에요. 재정적으로 준비하고 건강을 챙기며 좋은 인간 관계를 유지하고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의 노년은 정말 가치 있고 풍요로운 시간이 될 거예요.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에 달려 있어요. 재정적 준비, 건강 관리, 사회적 연결, 감사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진정한 노년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답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것, 바로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 중요한 일이에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